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수학 공부를 도와줄 선생님입니다.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할 줄 아는 5학년이니 영상을 보면서 자율적으로 수학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대망의 첫 수학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앞으로의 수학 공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책을 펴고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영상을 다 본 후에는 수학 익힘책을 풀고 채점을 합니다. 틀린 문제는 바르게 고칩니다. 수학 익힘책은 개학 후 한꺼번에 검사할 예정이니 매일매일 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습터에 올라와 있는 수학 퀴즈를 풀고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럼 대망의 첫 수학 시간을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먼저 5학년 1학기 단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중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처음 나갈 단원은 3단원 규칙과 대응입니다. 우리 4학년 때 수 배열표나 계산식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5학년에서는 이어서 대응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 대응 관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단원명을 쭉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조금 어려울 것 같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팀즈나 이학습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친구나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차시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규칙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규칙이 이 상자에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이 말한 것이 모두 맞습니다. 이 상자에 어떤 양을 넣으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그 양이 변하지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말한 것 오늘 학습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문제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51쪽을 펴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모두 폈나요? 영상을 듣다 보면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활동들이 있어요. 그때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의 내용을 쓰면서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학습 문제에 나와 있는 대응 관계란 것, 이 대응이 무엇일까요? 아까 네잎클로버와 하트를 넣었던 상자가 기억나나요? 네잎클로버 1개를 상자에 넣었더니 2개가 되었고 하트 4개를 상자에 넣었더니 5개가 되었습니다. 가만 보면 이 상자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하나씩 늘어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맞아요. 대응 관계라고 부릅니다. 즉, 대응 관계란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럼 대응 관계의 정의도 알았으니 다양한 대응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친구들이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해 로봇을 만들고 있네요. 여러분도 장난감 로봇 만들어 본 적 있나요? 그 속에도 대응 관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읽어봅시다. 친구들이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하여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봅시다. 자, 그림에서 한번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볼까요?
네, 몇 개가 보이는데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아래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요? 다 썼나요? 그러면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상의 수와 학생의 수. 학생들은 한 책상에 2명씩 있기 때문입니다. 책상의 수와 상자의 수가 대응하는 양이고 한 책상마다 상자가 한 개씩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준기는 사각판과 바퀴를 사용하여 자동차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물어보는 게 지금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준기가 어떤 규칙으로 자동차 로봇을 조립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이 났으면 한번 아래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썼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판 한 개에 바퀴를 위아래로 한 개씩 조립하고 있습니다. 혹은 사각판을 한 개씩 더 붙일 때마다 바퀴를 2개씩 더 붙이면서 조립합니다. 와 같은 규칙을 적을 수도 있겠죠. 비슷하게 썼다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는 어떤 규칙으로 변하나요? 한번 수학책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쓸 때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쓰면 됩니다. 그럼 다 썼죠? 자,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판의 수가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바퀴의 수는 2개씩 늘어납니다. 라고 써도 되고요. 바퀴의 수는 사각판의 수의 2배씩 늘어납니다. 와 같은 곱셈의 개념으로도 쓸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준기처럼 이어서 조립할 모양을 한번 붙여보세요. 교과서 맨 뒤 7쪽 준비물 5에 있습니다. 붙임 딱지를 떼서 한번 붙여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붙였나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을까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어려운 문제. 사각판이 10개일 때는 바퀴가 과연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서 답을 써봅시다. 다 썼나요? 정답은 몇 개일까요? 네, 맞습니다. 20개입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나요? 선생님, 저는 사각판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풀었어요. 이게 사각판이 5개일 때, 그리고 6개일 때, 7개일 때 이렇게 늘려가면서 풀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바퀴의 수가 사각판의 수의 2배라는 것을 알고 10 곱하기 2를 해서 풀었어요. 이렇게 푼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둘 다 잘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서 정리해서 써볼까요? 다 썼죠? 그러면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판의 수는 바퀴의 수의 반과 같습니다. 혹은 바퀴의 수는 사각판의 수의 2배입니다.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이 대응 관계를 쓸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기준을 사각판의 수에다가 두면 사각판의 수는 바퀴의 수의 반이라고 쓸 수 있고, 기준을 바퀴의 수에 두게 되면
바퀴의 수는 사각판의 수의 2배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꼭 두 양을 함께 써 주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대응관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교과서 51쪽 3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대응관계를 하나 찾아 써봅시다.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의 집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다 썼나요? 선생님이 생각한 대응관계는 이것입니다. 자전거가 한 대씩 늘수록 자전거의 바퀴는 몇 개씩 늘어나나요? 맞아요. 2개씩 늘어납니다.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찾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찾았나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곱셈의 개념을 활용해서 말하면 맞습니다. 자전거의 수는 바퀴의 수의 절반과 같습니다. 혹은 바퀴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 바퀴의 수는 자전거의 수의 2배입니다. 이렇게 대응관계를 2가지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52쪽 다 폈나요? 잘 따라오고 있죠? 이번에는 지혜와 슬기가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으로 로봇의 몸체를 만들려고 한대요. 이 두 사각판의 대응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어떤 모양으로 배열을 만들었나요? 어떤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거를 볼 수 있죠.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첫 번째 모양부터 네 번째 모양까지 변화를 함께 볼까요? 첫 번째 모양에서 두 번째 모양으로 어떤 것이 변화였나요? 네, 초록색 사각판이 하나 늘었고 노란색 사각판도 하나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맞아요. 맨 위에 있는 초록색 사각판 2개는 변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사각판들이 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란색 사각판 아래로 하나, 초록색 사각판 아래로 하나 계속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수학책에 써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다 썼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으로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네, 아까 이야기했죠. 맨 위에 초록색 사각판을 2개 놓고 그 아래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을 하나씩 놓습니다. 그렇게 놓인 노랑, 초록 줄이 한 줄씩 늘어나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양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고 변하는 부분은 어떻게 변하는지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수학책에 한번 써보세요. 다 썼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초록색 사각판 2개는 변하지 않았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의 수가 1개씩 늘어납니다. 이러한 규칙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었어요. 다음, 자, 이번에는 표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표를 이용하면 조금 더 변화를 한눈에 보기 쉽겠죠.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표에 빈칸을 채워봅시다. 다 채웠나요?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노란색 사각판의 수가 1개씩, 2개씩 이렇게 늘 때마다 초록색 사각판의 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번에는 노란색 사각판이 20개일 때 초록색 사각판이 과연 몇 개가 필요한지 묻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표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알 수 있을까요? 어려운 친구들은 먼저 노란색 사각판이 10개일 때를 생각해 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다 풀었나요? 그럼 답을 같이 맞춰볼게요. 노란색 사각판이 20개일 때 초록색 사각판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22개가 필요합니다. 초록색 사각판은 노란색 사각판과 같은 수만큼 한 줄이 있고 맨 위에는 초록색 사각판 2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초록색 사각판이 3개, 그 다음에 노란색 사각판이 하나, 두 번째 모양에서는 초록색 사각판이 4개, 노란색 사각판이 2개, 세 번째 모양에서는 초록색 사각판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노란색 사각판이 3개, 그 다음은 6개, 4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초록색 사각판이 노란색 사각판보다 몇 개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2개가 더 많게 계속 늘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란색 사각판이 20개라면 초록색 사각판은 더하기 2 해서 22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사각판 사이에 대응 관계를 한번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관계는 초록색 사각판의 수는 노란색 사각판의 수보다 2개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양 조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대응 관계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 보면 준기가 마름모 조각과 삼각형 조각으로 대응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름모가 무엇일까요? 우리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네,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 마름모라고 배웠습니다. 이 마름모와 삼각형 조각으로 만든 모양의 대응 관계를 여러분이 말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말해도 선생님은 듣지 못하니 수학책에 적어보겠습니다. 다 적었습니까? 자,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 조각과 삼각형 조각으로 대응 관계를 만들었죠. 다음 삼각형 조각의 수는 마름모 조각의 수보다 항상 1개가 더 많게 대응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름모가 하나면 밑에 삼각형이 2개, 마름모가 몇 개? 2개일 때는 삼각형이 3개, 마름모가 3개일 때는 삼각형이 4개. 네, 이렇게 일정하게 하나씩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수 학생이 모양 조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었네요. 어떻게 대응 관계를 만들었는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봅시다. 다 적었지요? 그럼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삼각형 조각의 수가 사각형 조각의 수보다 항상 2배가 되도록 대응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삼각형 조각의 수 2개, 사각형 조각의 수는 하나지요. 자, 두 번째 모양. 삼각형 조각의 수는 몇 개인가요?
네, 4개죠. 사각형은 2개. 그 다음 삼각형 조각의 수가 세 번째 모양에서는 몇 개? 6개. 사각형 조각은 3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번째 모양에서 삼각형 조각의 수가 8개가 된다면 사각형 조각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맞습니다.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 기준이 뭐에 따라서 대응 관계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기준은 삼각형 조각의 수지만 만약 기준이 사각형 조각의 수라면 사각형 조각의 수는 삼각형 조각의 수의 그렇죠. 2분의 1 절반이 되도록 대응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응 관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다시 영상을 재생하거나 이학습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도 답변을 달 수 있지만 답을 아는 친구들도 답변을 달아주어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학 공부는 여기까지. 수학 익힘책 몇 쪽인가요? 32쪽부터 35쪽을 풀어주면 됩니다. 오늘 수학 공부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